안녕하세요. 마더테라피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미성년이죠. 그래서 미성년만이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 미성년만이 가질 권리는 청소년인 이 미성년들만이 가질 권리는 바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신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자아를 형성해가는 이러한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고 자신의 자아를 잘 형성했을 때 그때 비로소 성인이 되는 거죠. 이 성인이 되었을 적에는 이 권리만이 아닌 여기에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책임은 우리 이 청소년인 미성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자신의 자아 실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과 이제 청소년, 그러니까 미성년과 성년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것은 미성년일 때는 권리만을 가져가지만 성년이 됐을 적에는 이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 청소년들이 이러한 권리를 마땅히 가져가야 할 이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의 인간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바로 이제 부모와의 인간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과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인간관계가 있죠. 다양한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크게 이렇게 부모, 선생님, 친구와의 관계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접하게 되고 배워나가게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을 적에는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싫어하는구나. 이건 나랑 좀 맞네? 이건 좀 나랑 맞지 않네? 라는 것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가는 과정, 처음 시도의 경험을 해가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요. 자기가 성장해 나가면서 필수적으로 이 시행착오는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색창에 시행착오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trial and error라고 나와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 trial and error 같은 경우에는 시도와 오류예요.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또 오류도 있게 되죠. 이 손다이크라는 그 심리학자가 쥐 실험을 했어요. 쥐 실험을 했을 적에 이 쥐를 이제 미로 안에다가 넣고 이 쥐가 어떻게 이제 미로를 통과하는지를 이제 관찰하고 실험을 했던 거예요. 이 쥐가 자기도 처음 가다 보니까 가다가 막히면 다른 길로도 가고 아니면 되돌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 미로를 막 통과해 나갑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서는 이 시행착오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 청소년들도 처음 접해보는 것들, 아직 내가 알지 못해서 모르고 하는 많은 경험들, 그거를 통해서 이 시행착오를 겪고 자기만의 이제 자아 형성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행착오는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아이들은 당연히 이 시행착오를 겪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거를 아이들이 겪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어른들이, 사회가 이 보장을 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많이들 이제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시행착오에 대해서.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거에 대해서 흔히들 우리 애들, 청소년들, 사춘기네, 사춘기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네, 시행착오 중이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렇게 말은 하지만, 과연 이렇게 시행착오를 잘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를 겪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 또 그거를 좀 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할 때 우리 부모들, 이제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안 돼, 하지마, 그렇게 하면 문제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예 정해서 얘기를 해주던가. 그러면서 보통 이 시행착오를 할 수 없는, 하면 안 되게끔,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건데, 이 시행착오를 하지 못하게 혹시 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이 시행착오를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참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중학생인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이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저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한테 전달을 했는데, 아이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만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표현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이 표현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예상했던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이 당황하고, 어떻게 엄마한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저도 좀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러고서는 좀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고서는 좀 고민을 해본 다음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이 친구가 어쩌면 진짜 몰라서, 그러니까 시행착오, 몰라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이 아이와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졌을 적에 이 아이 아직도 가재 눈이 돼서 이제 얼굴에 이제 표정에서 다 불만인 이 표정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한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도 나중에는 조금 받아들이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되면서 과연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시행착오가 있었을 때 부모의 생각 기준으로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그렇게 얘기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아이들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이제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판단을 했을 적에 알려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약간 추상적으로 아이한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이한테 이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은 짚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 청소년은 자기의 생각 기준이 이제 형성이 되는 시기라서 처음에 거부를 할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면서 또 자리를 잡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이 시행착오 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할 때도 참 많아요.
예전에 그렇게 얘기해서 됐었는데 또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적에도 약간 비슷한 그런 행동을 취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서는 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더 강하게 알려줘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한 듯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사람에서 인간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일 때는 자기 행복만, 나만 좋으면, 나의 행복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인간일 때는 나만이 아닌 상대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화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씩 이제 배워나가게 되죠. 배워나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시행착오는 몰라서 겪게 되는 그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자기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왜 부모들이 먼저 경험을 하고, 이 경험한 것을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더라 라는 식으로 먼저 알려두든가, 아니면은 이럴 때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되면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것을 이제 흡수해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시행착오를 할 적에 아이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할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너그럽게 보듬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